지금 우리 이 금쪽이도 좋아져야 될 어려움, 이 어려움의 수위가 되게 높아요. 신뢰가 확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이혼 가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을 상징하는 사람들,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아주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벌써 저렇게 컸어? 둘째가?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머. 힘든 점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선생님이랑도. 힘든 점은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고 싶어요. 아이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직접 저렇게 편지를 썼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실 거야, 오 박사님이. 아유, 그럼요. 세상에.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네. 직접.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우리 금쪽이? 제가 없는 곳. 엄마가 없을 때. 네. 누나랑 둘이 있던가 아니면 학교. 네, 학교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반에서 뛰쳐나가거나 담임 선생님. 선생님한테도? 네, 선생님한테 막말을 좀. 네. 그렇구나.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쩌라고. 신경 꺼. 내가 하는 짓에 신경 꺼 그냥. 그만해 그만. 한 번만 더 그래봐. 지금 우리 이 금쪽이도 좋아져야 될 어려움, 이 어려움의 수위가 되게 높아요. 근데 어쨌든 학교 생활의 일상 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무리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체피라고 그랬는데. 근데 금쪽이는 지시를 안 따라요. 안 따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에게 매우 공격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얘는 물건을 던지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언어적으로 얘는 공격을 해요. 또한 얘가 쓰는 말들은 되게 상대에 대한 멸시와 비하가 들어가 있어요. 지까짓게 뭐 거의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 아이가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쓸 만한 계기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초지일관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작정을 하고 일어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그냥 작정을 한 거야. 나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왜 작정할 일이 뭐가 그죠? 있나? 왜 그럴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른을 만만하게 보나? 우습게 보나? 만만하게 보나? 근데 또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사람을 약간 좀 보면서 가리면서 이렇게 하는지. 무슨 이유가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얘가 왜 이때부터 이랬을까라는. 이제 제가 애들이랑 사실 좀 떨어져 지내다가 작은 애가 1학년 되는 그 시기에 저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하고 친정어머니한테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친정어머니가 봐주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유치원 때 이제 친정엄마 돌봐주셨을 때 그때는 아이들과 뭐 선생님과 문제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그때는? 네. 이제 저한테 오면서부터 네.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레온이가 학원을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아니, 근데 바깥에서 어른들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부딪히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아파트 단지 내에 또 경비 아저씨들하고는 또 되게 잘 지내요. 응? 자주 보고 좀 자주 봐. 네, 아니면 그런 명령을 것 안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영란 씨가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요. 예. 영어로 표현을 하면 오더이거든요. 오더. 그러니까 지시도 오더에 들어가요.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오더를 하죠. 네. 근데 얘는 그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오더를 전부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는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얘가 언제나 이렇게 어른들의 지시에는 적대적이고 반항적으로 반응하는 편입니까?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걸 고쳐보려고 이제 네가 그 입장이 되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는 똑같이 해보는 이런 어때 기분이 되게 기분 나쁘대요. 근데 자기도 참고 싶은데 못 참는다. 네, 이 말을 많이 해요. 네, 네. 그 상대에게 늘 이 상황의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네, 탓이야.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를 바닥바닥 가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맞아요. 응징하고 말 거야. 이런 네, 게 네, 있어요. 있어요. 네.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 금쪽이는 어른들한테는 다 적대적이고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반응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대적 반항장애, 도전적 반항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가끔 어떨 때 화날 때 하는 걸 갖고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고요. 네. 최소한 이런 양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노와 적개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어 폭력을 쓰면서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몇몇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내지는 그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와요. 꼭 얘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원인이 왜? 물론 원인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대체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른들, 특히 부모 양육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를 강압적으로 다루고 지시적이고 지적적이고 비난적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밑면에 깔려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우리 금쪽이는 적절한 지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것을 다 자기를 억압적, 지시적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고 하고 아껴서 잘 가르치려는 사람은 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한테 명령질을 하는 사람. 맞아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바꿔놓지 않으면 네. 너무 이 아이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너무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원인을 네. 찾아서 아이를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뭐지? 위로해 주세요 이랬는데 아니 때리는 느낌. 왜 자꾸 때리냐? 자기 해석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오해가 되는 게 엄마나 오늘 선생님한테 코치했을 때 맞았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오해할 것 같아. 그렇죠. 좀 있을 객관적으로 것 같아.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도 적대적 반항 장애랑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는데요. 이건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인지적 왜곡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네. 이것을 받아들인 것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네. 인지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인지적 왜곡이 있으면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왜곡된 형태로. 맞아요. 예를 들면 이상하게 똑바로 줄 서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다고 지시를 내린 거는 무섭다. 나한테 무섭고 화를 냈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좀 왜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가 발달할 때는 사회적 인지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갈 때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해내는 그래서 이 사회적 인지가 발달하면서 나와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내가 기대한 반응을 안 해줘도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살지 이러면서 이걸 편안하게 네. 받아들이는데 지금 상황을 해석해내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지나치게 편협하고 아주 외국. 협소하고 왜곡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면이 많기 네. 때문에 요 기준만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다 마음에 안 들고 네, 맞아요. 다 나를 공격하고 다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 다 싫어한다 느낄 거야. 그리고 네. 지금은 그래도 아직 그죠? 어린다고 사람들이 봐주니까 맞아. 이 정도로 달래주고 좀 힘들겠다. 넘어가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만 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일이 진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안 달래주고 더 어루만져 주지 않아요. 그냥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다 판 깨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러고 살 거냐는 얘기예요. 예. 본인이 너무 괴롭잖아요. 이게 단계별로 다 다시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이 천사 같은 누나를 못 잡아먹어 산달인지 들들들 보는 거. 일단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네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를 낳을 땐 언제고 또 본인들이 싫다고 우리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또 헤어지네. 여기서부터 신뢰가 확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른에 대한 불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이혼 가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금쪽이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불신은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한 불신, 어른에 대한 불신, 이런 거에 대한 다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어른을 상징하는 사람들,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아주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외국인. 근데 누나는 금쪽이한테 화를 안 내요. 맞아. 이심이 안 많아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설명도 안 통해, 화를 내봐도 안 먹혀, 얘가 난리를 쳐도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금쪽이 입장에서는 누나의 반응이 얘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법한 사람인 거예요, 누나가. 엄마보다도 더 자기는 누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건드려서 도발을 해서 누나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보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나한테. 그러니까 엄마하고 외할머니한테는 무서워서 표현을 못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네. 엄마는 무섭다는 거는 자기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엄마는 화를 내고 나아가서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엄마 아빠 헤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 그 어린 그 아이, 더군다나 금쪽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는 내가 더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그리고 언젠가는 혹시 엄마 아빠 자기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엄마하고 헤어지는 그런 날이 오나? 그래서 사실은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 뭐가 옳다고 할 수는 없죠.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보여주는 게,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게 옳은지, 뭐든 간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간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면 결국 금쪽이의 행동을 지도한다기보다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좀 너무 섭섭하다 못해 막 너무 속이 상하고 이런 것들이 꽉꽉 뭉쳐져서 탁 건드려지면 이걸 금쪽이에게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 다 여쭤볼게요. 금쪽이와 금쪽이 누나에게 있어서 아빠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도 아빠니까. 아빠죠. 그리워. 그렇죠. 네. 보고 싶은 게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아빠는 뿌리죠. 네. 그런데 직접적 표현은 안 하셨어도 얘네들이 엄마나 외할머니가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 표가 안 났겠습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혹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 또 버려지는 거 아니야? 내지는 나 안 키우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기 불안, 유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불안이 좀 있는데 아빠한테 그럼 간다고 해. 야, 너 니네 아빠한테 가 그러면. 너 그럴 거면 아빠네 가 이러면 속으로 역시 그랬구나. 내 느낌이 맞았네. 이러면서 훨씬 더 힘들어지고 훨씬 더 불안해지고 훨씬 더 불신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화남, 억울함, 분노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얘한테는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죠. 얘는 그 부분이에요. 정말 앞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엄마 그림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 몇 가지 사전에 그림 검사 해봤는데요.
가족을 그린 거네요. 네. 첫째, 둘째, 반려견. 왜 근데 네. 본인은 없어요? 어머님이 엄마가 없어요. 없으시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버거우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하지만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 안에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버지도 이제 이혼과 재혼을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많이 힘들겠어요. 막 대들기도 많이 대들고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 20대 중반까지. 네.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싫더라고요. 내가 받아온 과거의 그 모습을 애한테는 주기 싫은 거여서. 근데 막상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아이들을 네, 가장 힘들 때 양육해주고 힘이 또 되주셨네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서 요즘에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 너무 미운 거예요. 또 이제 아들한테 또 미워지고. 네, 말씀을 설명을 들으니까 더 두 분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사정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많으셨겠습니까? 외할머니와 엄마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혼을 하신 거나 뭔가 그런 데선 약간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쪽이와 금쪽이 누나의 어떤 상황을 목전에 두고 이거를 처리해 나갈 때 본인들의 인생의 아픔이 이 아이들의 어떤 결정이나 지도에 더 어깨에 얹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금쪽 처방은요. 가족의 재탄생 솔루션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이 굳은 사랑에 대한 믿음, 신뢰가 다시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이가 엄마는 나 진짜 싫어하잖아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엄마가 너를 어떨 때, 어떻게 대할 때 싫어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럼 얘는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화내잖아. 자, 그러면 이 화를 낸다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서 아이와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도 있잖아. 뭐 이렇게 아이랑 얘기를 나누시고 분명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만 이 인지적 왜곡이 좀 줄어들면서 새로운 습득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원아, 안녕. 반가워. 악수. 야, 근데 레원아, 사람들이 레원이한테 화를 많이 낸다고 느끼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퀴즈.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가 있어. 근데 이 B라는 자동차가 뒤에서 딴짓을 하다가 쿵 박았어, A차를. 그랬더니 A차 운전자가 내려서 B차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면서 지금 박으셨거든요.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화를 낸 거야? 화 안 낸 거야? 화를 안 낸 거죠. 그치? 근데 저한테 화를 낸 게 느껴져요. 너한테는? 네. 아하, 그럼 왜 그럴까? 야, 레오나,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야. 화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러는 거 있잖아, 레오나. 응? 그게 아니라 자, 이거는 힘들어도 네가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정확하게 지시를 내려주는 거야. 위험할 때 또는 분명한 지시, 규칙을 지키라고 할 때는 간결하게 말해준다고. 그리고 말투가 아주 친절하지 않다고 해서 다 레원이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아니다. 오케이. 아유, 손도 이뻐라. 응? 레원아.
손도 이뻐라. 손이 이쁘다고. 아니야. 시간 보지 않아. 아니, 이거 좋아. 레온이 지금 그럴 거 아니잖아. 레온아, 앉아. 아니, 무슨 선생이 돼가지고 저래. 안 한다고 몇 번 말해. 그냥 여기 있는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 좀 내가 얘기 안 해도 좀 하면 안 될까? 하면 되잖아. 이따구로 할 거면 말 걸지 마. 지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도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어쩌라고. 신경 꺼. 엄청 심하네, 우리 레온이. 이런 행동 엄마가 레온이한테 이렇게 가르쳐줬어? 아니. 이게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레온이가 솔직히 이거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 잘못했죠?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쪽에. 내가 여기 옆에, 앉아. 여기 앉아. 봐봐. 명령이나 지시를 할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지시가 될 수 있거든? 그걸 레온이가 맞춰보는 거야. 어때? 짜잔, 이거 뭐지? 영양사. 영양사 선생님이 레온이한테 오늘 급식 나온 거 다 먹어야 돼요. 이거 골고루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명령이야, 지시야? 아니, 명령. 나한텐 명령이야. 아니야, 레온이 건강을 위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식단표를 다 짜서 레온이한테 주는 거잖아. 그치? 어? 간호사. 김레온. 근데 난 짜증나. 내 이 성부차.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이 불러도 팔 걷어요. 주사 맞게. 삑! 레온이 잘 참지? 어? 이런 거는 지시야, 명령이야? 지시야, 그치? 레온이를 위해서. 레온이도 이제 노란색으로 뾰족뾰족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다 놔줘. 엄마가 붙이라는 대로만 붙이면 돼. 좋아. 예쁘다. 세모 잘 만드네. 예쁘지? 세모 진짜 잘 만든다. 이번에 좀 큰 세모 해줘요. 응? 어머니처럼 웃는. 귀엽지, 눈? 거의 깨 같네. 눈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오, 디테일해요. 잘했어. 타서 이런. 타서 이런. 진짜. 엄마 내 거 같아. 사자도 살짝. 아니라고. 엄마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 거 놔줘. 내가 놔줄게. 나 이제 좀 놀 줄 알아, 나도. 내 것만 아니야. 싫어서. 아니라고. 잘 봐봐. 이게 하나씩 놓고서 다시 잘 붙여야 돼. 이렇게 잘 붙여야 된다고 얘기해. 간다. 얘는 모자. 빨다. 맛있지? 근데 엄마가 내 거 너무 못 만들어. 아니야. 내가 망치긴 했는데 다시 앉아봐. 소원 5천원. 자, 오늘 레온이 너무 잘했어. 엄마 말 잘 들어주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이파이브. 내일도 잘하는 거야. 알았지? 사랑해. 뽀뽀. 엄마가 애정 시간표라는 걸 하겠어. 서로 애정 표현하는 시간이야. 계속 볼 때마다 사랑해, 레온아. 사랑해. 레온아, 사랑해. 우리는 뭐 예쁘게 찍지 말고 좀 웃긴 걸로 찍어볼까, 아리나? 4, 3, 빨리 웃어야 돼. 웃어야지. 안 웃고 있잖아. 하트. 웃으라고. 웃어. 옛날엔 그래도 엄마랑 둘이 있으면 막 웃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잘 안 웃는 것 같아. 앞으로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매일매일 사진을 찍으려고. 다음 하루하루 이제 변하는 표정을 찍어보자고. 잘해보자, 화이팅. 우리가 운동장을 총 10바퀴를 돌을 거야. 엄마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누나가 돌고, 나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레온이가 도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한 2바퀴 돌고 못 뛰면 너네 둘이 나머지 8바퀴를 떼어야 되는 거야. 자, 먼저 엄마가 먼저 돌게. 시작이야? 응. 달려라. 달려라. 어머니 겁나. 달려. 귀여워. 레오나 몇 바퀴 돌아? 엄마 2바퀴밖에 못 돌 것 같아. 안 돼. 가야 돼. 할 수 있어. 가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2바퀴밖에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빨리 도와줘야 돼. 힘들어. 누나가. 아. 이게 잘했어. 힘들어. 아. 2바퀴밖에 안 뛴 거야. 천천히 천천히. 아 누나 잘 돈다. 잘 돈다. 이빨이 없네. 아이고. 야. 아, 힘들지? 들어와. 한 번 더 갈게. 오케이. 너 5바퀴 뛰는데 힘들어. 모르겠다. 4바퀴. 와 이거 한 바퀴 도는데 겁나 힘드네. 레오니 화이팅! 레오나 화이팅! 레오니한테 달려있어. 레오나 너한테 달려있어. 재밌었어요. 기분 좋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니까. 더 많이 뛰고 싶은 생각. 같이 가자 인제. 힘들지? 마지막 한 바퀴요. 자, 5바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우! 잘했어 우리 아들. 오 땀나. 물 먹어. 우리 11바퀴 레온이가 11바퀴 도는 거야 다 해서. 엄마하고 누나를 위해서 레온이가 뛰어준 거 아니야? 아 맞아? 덕분에 차별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알게 됐어? 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명령이나 이렇게 이제 들릴 것 같아? 또 선생님들한테 막 반말하고 그럴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지? 화이팅. 사랑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응. 고마워.